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소리 없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번 돈이 무가치한 조각으로 변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통화 시스템 붕괴와 재편의 물결에 직면해 있으며 이 추세를 무시한다면 상상 이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금융 질서의 균열 속에서 금값이 결국 온스당 2만 달러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와 한국 투자자들이 현재 놓치고 있는 중요한 기회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널 성장을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정보 커뮤니티에 함께한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여 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부의 축적 로드맵에 집중하십시오. 이 약속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고 남들이 위기를 이야기할 때 진정한 부를 쌓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이화폐의 환상에서 깨어나 진정한 돈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위대한 부의 변혁은 바로 우리 곁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은 이제 역사책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축통화의 환상은 이미 처참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은 단순한 환율의 변동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세계 경제를 떠받쳐온 부채 기반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라고 보아야 정확합니다. 1971년 닉슨 쇼크는 인류가 실물 가치라는 닻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금 대신 석유를 달러의 가치 보증서로 삼아 강제로 생명 연장을 시도했습니다. 이 페트로달러 체제 덕분에 미국은 종이를 찍어 전 세계의 실물 자산을 사들일 수 있었고 우리는 그 가짜 풍요 속에 속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종이 조각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날 그 마법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달러 결제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달러에 대한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투매하고 실물금을 창고에 쌓아두는 모습은 거대한 침몰선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이들의 절박한 생존 본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종이화폐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2만 달러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는 결코 자극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거치며 금값이 25배 가까이 폭등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통화 팽창 속도와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현상이 재현된다면 2만 달러는 오히려 저평가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발행한 본원 통화량과 실제 금 보유량을 정밀하게 대조해보면 이 수치는 수학적으로 도달 가능한 필연적인 목표점에 가깝습니다. 가짜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저물고 다시 진짜 자산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장 숫자만 바라보며 안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규칙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몰락하는 제국과 함께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의 질서에 올라탈 것인지 즉시 선택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시간조차 여러분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 현상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왜 대한민국 시장이 이토록 조용하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계 시장이 금을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세보다 국내 금값이 더 저렴하게 거래되는 이른바 여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금값이 조금만 상승하면 줄을 서서 금을 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소중한 금을 내다 팔며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대다수의 대중은 본능적으로 눈앞의 화려한 수익률에만 눈이 멀어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전고점을 넘나들자 마음이 조급해진 투자자들이 금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변동성이라는 불나방의 숲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하루에 5%씩 오르내리는 화끈한 장세 속에서 지루하게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금은 더 이상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중의 심리적 오류입니다. 과거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프리미엄이 20% 넘게 붙으며 광풍이 불었을 때가 단기 고점이었다면 지금처럼 역프리미엄이 형성된 시점은 가장 싸게 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영미한 자산가들은 대중이 환호하는 주식시장에서 조용히 수익을 확정짓고 그 자본으로 대중이 외면하여 헐값이 된 금과 은을 소리 없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매물은 넘쳐나고 수요는 바닥을 치는 지금이야말로 국제 시세와 환율 변동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진짜 돈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열차라는 사실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외롭고 공포스럽지만 그 결과는 항상 압도적인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남들이 금을 팔아 주식 불타기에 나설 때 여러분은 그들이 공포와 지루함에 던지는 금을 묵묵히 받아내야만 합니다. 시장의 관심이 멀어지고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야말로 폭발적인 슈퍼랠리를 앞두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마지막 휴식 구간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5년 뒤 평범한 가장으로 남을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는 압도적인 자산가로 거듭날지를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조정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인내심은 바닥나겠지만 그것은 곧 반등의 에너지가 그만큼 강력하게 쌓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두가 금을 잊었을 때 금은 다시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며 세상의 모든 종이 화폐를 압도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이 눈앞의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본질을 놓치고 있을 때 국가 권력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노동 가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 불리는 통화량 팽창의 비밀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뉴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명과 맞바꾼 노동 가치를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예금이 왜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지는지 그 추악한 수학적 진실을 이제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본원 통화인 M0를 기준으로 미국의 금 보유량을 나누면 금값은 온스당 2,650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가장 보수적인 수치이며 현재의 금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시중에 풀린 광의 통화인 M2를 들여다볼 때 시작됩니다. 현재 미국의 M2 통화량은 22조 달러를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멈추지 않고 화폐를 찍어내고 있으며 그 결과 종이 화폐의 농도는 갈수록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 M2 통화량을 기준으로 금의 적정 가치를 산출하면 온스당 87,200달러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도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통화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수학적 균형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산층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성실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가 여러분의 연봉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여러분의 통장 속에 든 숫자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잃고 썩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금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종이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을 일해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실물 자산의 방패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황금의 성벽을 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전략적인 무기를 갖추는 일입니다. 금보다 더 가파르게 폭발할 잠재력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은 금의 보조제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 혈관입니다. 금은 가치를 저장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은은 첨단 산업과 국방 기술의 심장에 흐르는 가장 뜨거운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전 세계 은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은 은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최근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인 고대 역폭 메모리 칩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은은 대체 불가능한 전도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도미사일과 첨단 위성 시스템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하나에 들어가는 은의 양을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인 셈입니다. 하지만 공급의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전 세계 주요 광산의 은 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채굴 비용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으나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자국 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주요 생산국에서 벌어지는 자원 민족주의의 흐름은 은의 희소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막혔는데 수요는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은의 가격을 어디까지 밀어올릴지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은 가격이 온스당 80달러 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거대한 폭발을 앞둔 일시적인 압축 과정일 뿐입니다. 과거 은 가격이 국제 선물시장 기준으로 120달러를 넘나들었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지금의 조정은 마지막 탑승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실물은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고 시중에서 실버바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가격은 수직으로 상승하며 대중의 머리 위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첨단 산업의 필수제라는 양면성을 가진 은은 이번 슈퍼랠리 구간에서 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수익률을 보여줄 유일한 자산입니다. 눈앞의 작은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이 거대한 결핍의 시대를 준비하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은을 그저 구식 장신구로 치부할 때 여러분은 미래 기술의 핵심 부품이자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전략 물자를 선점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모두가 가치를 알아보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이 실물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가치를 증명하는 동안 세계 경제의 역사는 소름 돋을 정도로 과거의 특정 시점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반세기 전의 대폭 등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을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지독한 스태그플레이션과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난국은 놀라울 정도로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신음했고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냈고 결국 금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온스당 35달러였던 금값은 불과 10년 만에 850달러까지 치솟으며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기존 금융 질서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거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정교하게 꼬여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금의 완만한 상승 곡선은 1970년대 초반의 대폭등 직전 모습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이며 공급망 붕괴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에너지 가격을 다시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에서 7년 주기로 5배씩 뛰어오르던 금값의 법칙이
이번 슈퍼랠리 구간에서도 어김없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된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은 거대한 폭발을 앞둔 전조 증상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중만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낡은 지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 지수인 CPI와 금 가격의 상관관계를 대조해보면 지금의 횡보장은 에너지를 응축하는 마지막 휴식기이며 이 구간이 지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파른 수직 상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공부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래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읽는 이들에게 지금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수십 배의 수익률이 눈앞에 펼쳐지는 장세 속에서도 정작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화려해 보이는 자산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덫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구체적인 수익률 대조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부패의 신화이자 자산가들의 종착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화려한 성벽은 집주인의 숨통을 조이는 감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성공 방식에 매몰되어 부동산에만 몰빵하는 행위가 왜 위험한 도박인지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의 현금 인출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종로 힐스테이트를 법인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12%의 취득세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종합부동산세의 공포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애써 올린 시세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과 복비, 그리고 유지 보수비로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허탈한 숫자 몇 개에 불과한 것이 오늘날 한국 부동산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매도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짜인 세금의 그물망은 여러분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해가는 보이지 않는 창살과 같습니다. 반면 금은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최후의 안식처입니다. 금은 등기부등본도 없고 매년 날아오는 보유세 고지서도 없으며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은닉하고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부동산처럼 정부의 정책 한 번에 시세가 휘청이거나 거래가 절벽이 되는 리스크도 없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유동성을 자랑합니다. 세금이 무서워 팔지도 못하고 상속도 못하는 부동산이라는 덩어리 자산에 묶여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회비용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2026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서슬퍼런 칼날은 이제 중산층의 아파트 한 채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녀는 세금을 내기 위해 그 집을 금매로 던져야 하는 비극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소리 없이 부를 이전할 수 있는 금은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무기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자산의 통제권을 온전히 내가 쥐고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화려한 아파트 숲에 갇혀 겉으로만 부자로 보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작지만 묵직한 황금의 실속을 챙겨 진정한 경제적 해방을 맞이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금과 은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시대를 초월하는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막을 완성했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보관의 철학과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투자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은 언제나 단순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 50돈 무게의 묵직한 순금 팔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돈에 20만 원 수준이었던 이 금부치는 이제 세공비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5천만 원을 훌쩍 상회하는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로망이라 말하는 명품 시계나 외제차는 시간이 흐르면 유행이 지나고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깎여나가지만 금은 아무리 흠집이 나고 낡아도 그 속에 담긴 순수한 가치는 단 1mg도 증발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직접 착용하며 품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산 가치는 실시간으로 불어나는 실물 자산의 위력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제2의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를 찾아 주식시장을 헤매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잔인하기만 합니다. 1년에 수백 개의 기업이 소리 없이 상장 폐지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정글 같은 시장에서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1등 종목을 골라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골드바를 모으는 전략은 최소한 시장에서 2등은 확실하게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인 승부수입니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소수의 종목을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화폐 가치 하락분을 온전히 방어하며 우상향하는 자산은 인류 역사상 금 외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모니터 속 숫자로 표시된 예금 통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에 잡히는 묵직한 실물 금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종이화폐는 국가의 경제 위기나 정책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지만 금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그 지위를 박탈당한 적이 없는 진정한 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돈씩 묵묵히 모아가는 금은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거센 경제적 풍파를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종잣돈이자 생명의 밧줄이 될 것입니다. 결국 투자의 완성은 일시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가치를 보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당장 금융 시스템이 멈추고 세상이 혼란에 빠져도 나의 자산만은 건재할 것이라는 확신은 오직 실물 금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짜 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냉혹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될지 마지막 결론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수많은 지표와 역사의 교훈들은 결국 단 하나의 진실, 즉 종이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실물 자산의 위대한 귀환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일한 생각으로는 다가올 경제적 폭풍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남들이 주가지수의 숫자에 환호하며 가짜 풍요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냉정하게 문명사적 전환기를 준비하는 소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그 대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금과 은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단단한 닫히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미리 방주를 짓는 사람만이 생존을 넘어 새로운 두의 질서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분석은 시장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기 위한 전문적인 통찰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은 오직 깨어있는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명확히 밝히며 본 영상은 특정 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개 가득한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정직하고 날카로운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부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그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여러분의 자산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의 대이동, 그 치열한 전장에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너지는 모래성 위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황금의 반석 위에 서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